그리고 우리 저기 김상우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외로움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친한계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했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카톡방만 나온 게 아니라 아예 친한계에서 탈회를 하신 겁니까? 아니겠죠. 카톡방은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정확한 취지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뭐 명목상 이유가 된 것은 제가 이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 하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이제 그 광주 금남로에서 이제 네네, 집회 있을 때 그 2월 15일 날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네. 있었는데 금남로라고 하는 곳은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네네.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계엄군이 십자군이다 또는 5.18 유족들을 모욕하고 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전라도인 척하지 마. 조선족 티나. 김대중 전라도 갈아쳐먹은 김대중 우월을 사랑한다는 빨갱이 단체 해체하라. 희생당을 생각하면 서글피도 하고 그래서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정말 개탄할 통탄할 일이죠 우리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광주 시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5.18 유족들께 사과를 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위급하고 옳은 일이다는 생각을 해서 좀 처음에 좀 같이 가려고 많이 우죽여 봤는데 마음 내주시는 분들 찾기가 힘들어서 혼자 개인 자격으로라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럼 갔다 오세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부담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저도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서 사과를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고 그게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광주 민주묘지 참배를 했고요. 중앙정치에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깊은 송구함을 올리고 싶습니다. 당내의 반발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같이 뜻을 같이 하던 동지들조차도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뭐 소통하고 그러진 않아요? 뭐 갔다 와서 따로 말씀을 나누거나 뭐 통화를 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에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 광주 5.18 묘역 가서 참배했다고요.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갔었어요. 5.18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의 어떤 대표로서 그 아픈 역사에는 항상 공감하고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고 그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일동 능력. 저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헌법 전문 개정에도 5.18 넣자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굉장히 후퇴를 한 거예요. 오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 건데 양손잡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양손잡이 민주주의. 필립 슈미터라고 하는 민주주의 이론가가 민주주의는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와 왼손잡이 민주주의자의 협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은 소위 이제 개혁파들을 얘기하는 거고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들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른손잡이 민주주의자인데 이 양손잡이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필립 슈미터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오른쪽파를 없애고 가자라는 건가? 그리고 그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자꾸만 그 김문수 블랙홀, 윤석열 블랙홀로 자꾸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이기려면 뭐 5.18에도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부정선거론에도 한 다리는 걸쳐야 되고 거리의 극단주의 세력하고도 한 팔은 걸쳐야 될 것 같고 5.18조차도 이렇게 야 단톡방에서 나가줘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하는 쪽에서까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걱정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8일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50일 만에 이제 석방이 돼서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드는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이제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이분이 좋은 친정을 갖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과정의 불법이란 건 그 친정이 한 불법이잖아요. 친정 검찰이 불법을 해놓고 또 즉시항고로 문제 제기 안 하고 네. 이렇게 아무리 봐도 같은 검찰 출신 선배라고 특별히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나오시면서 한 입장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도 본인이 이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해놓고 문제라는 인식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할까. 지금의 태도를 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그 기대마저 꺾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와, 윤 대통령님 앞으로도 굉장히 활발하시겠구나. 그렇지. 예, 나올 때도 보면 대통령을 하실 때보다 요즘에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이십니다. 그 정도에. 예, 오히려 약간 총기도 다시 돌아오신 것 같고. 술 때문에. 아니 뭐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총리가 돌아온 것 같지는 않던데. 아 근데 어쨌든 그 총기가 꼭 좋은 의미의 총기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오히려 더 돌아오신 것 같고 파이팅이 더. 나와서도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가서 뭐 아스팔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90도로 인사하고 조금 있으면 거의 어퍼컷 하실 기세예요 지금. 전 이거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이 됐든 경선 과정이 됐든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김상호 의원님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좀 아쉽지만은 한동훈 대표님 진짜 망한 것 같아요. 한동훈 확실히 망했고 조금 넓게 봐서 오세훈, 홍준표, 뭐 안철수 이런 분들 완전 망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누구의 아련을 받아줄 거냐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을 뿜어내실 것 같아요.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은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러면 탄핵 직후에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승복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부당하고 여기에서 더 세게 우리 맞서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 더 센 우리 김문수 장관 같은 분이 나서주셔야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이 풀려나서 가장 슬픈 사람들은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넓게 봐서 홍준표 이런 분들이 아닐까.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슬픈 거? 저희는 이미 이만큼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윤 대통령 아련하러 가고 이러지 않는데 그렇게 근데 하시고 이제 그러기 나중에 때문에. 한번 봐야 되고 이준석 지금 예비 후보 저희는 아련하러 안 간다니까요. 아니 누가 아련이 아니고 그 대선 레이스 마지막에 거취를 어떻게 정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거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주신 건 이제 이후의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서 저는 걱정이 돼요. 첫 번째는 지금 관저로 돌아갔잖아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아직도 관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증거인멸이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언젠가 다시 또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이태원, 최해병,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주가조작, 도이치, 삼부, 대왕 고래 프로젝트, 대왕 술고래 프로젝트 뭐 하여튼간에 등등등 해서 해야 될 수사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럼 또 영장이 발부가 될 거예요. 근데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공권력에 저항하는 폭력의 거점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 관저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고 버틸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경호처가 씨도 몰아내야지 그러면. 김성훈 씨가요? 안 그럴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고요. 걱정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블랙홀에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전부 다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죠. 원래 총선은 과거에 대한 평가, 대선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달해주는 선거가 대체로 선거의 성격이란 말이죠. 근데 친일 쿠데타를 심판을 할 거냐 말 거냐로 그냥 가버렸어요. 이 대선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대선이 되게 어려운 형편이 됐다라는 측면까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 네. 일단 정치가 좀 어른스러웠으면 좋겠는데 어른스럽지 못한 것 같다. 나오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 보고 조금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민들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나 아니면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모습보다는 풀려나서 환호하는 중심이 되는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이후에 펼쳐질 정치 여정들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안위를 위한 정치 또는 진영 간 싸움으로 점철되는 정치.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네.